우리 오늘도 증시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뭐 내일을 기대하며 랠리로 가야죠 네, 이제. 네. 자,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락폭이 뭐 제한적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틀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썩 별로인 뭐 이런 상황이긴 그러게요. 한데 네, 다우지수 0.02% 뭐 완전한 약보합이었고요. S&P 500 0.3% 내렸습니다. 나스닥도 0.3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었던 만큼 오늘은 또 저가 매수 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은 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좀 나스닥 지수가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 뭐 지금 외신에서는 월가에서는 대부분 이 연준 인사들이 이 또 매의 발톱을 또 확 드러내면서 뭐 지수에 부담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들의 그런 매파적 발언에 명분이 될 만한 지표들이 또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뭐 전주보다 약 4천 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좀 밑돌면서 역시 고용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구나. 이러면 인플레가 잡힐까?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에 발언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뭐 이 7%란 숫자가 좀 나왔잖아요. 예, 뭐 그 정책적 의지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론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데 거기에 많이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뭐 7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요. 한번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 속도 조절론 또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론 피봇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까 매파들이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은 그 어떤 시장의 관점, 시장 참가자들의 뷰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점에서 계속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반대 파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밖에 없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이 거기에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냥 주식을 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사진하고 준비했는데요. 아까 표정이 시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사진을 제가 일부러 따왔는데요. 예, 가운데 이제 캐시캐리는 좀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표정이고. 저것도 다 의미 있는 사진들을 캡처하신 거구나. 구글링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여튼 이 메시지에 맞는 사진을 픽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임스 블러드 먼저 보시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쓸데기 없는 얘기고요. 핵심만 두 가지 적어왔습니다. 인플레 잡기에 아직 통화정책 충분히 긴축적이 아니야. 니들 긴축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정책 금리 최소 5에서 5.25%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이제 사니까 1.25, 125bp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최소라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은 최소로 본 거고요. 엄격한 기준으로 이론적 잣대로 테일러 준칙 얘기까지 했어요. 지난번 테일러 교수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테일러 준칙까지 감안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 볼 때는 최대 7% 근처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올리겠다는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야 된다. 그게 맞다고 본다. 계산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최소 5에서 5.25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7이라는 좀 이건 뭐 같은 X 같은 소리야 막 이러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린 거죠. 흔들린 거 분명해요.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최종 금리가 6%일 가능성을 뭐 또 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포석을 했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시장에서 이미 6% 반영 얘기가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뭔가 좀 충격을 주려면 7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7%까지 올린다는 게 아니고 7 근처라고 얘기했거든요. 니어 7%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은 아니고 6% 후반 얘기인데 굳이 7이라는 숫자를 꺼낸 이유가 아마 뭐 그런 워닝 시그널 아닌가 사실 싶고요. 캐시캐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인플레가 최소한 안정기에는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보였다. 10월 CPI가. 다만 이 한 달 CPI만으로 우리가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래 10월 지표 안정된 거 인정. 한 달 봤잖아 기껏. 그 이전에 이제 사실은 매파들은 석 달 이상 안정적인 CPI를 봐야만 우리가 정책 방향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보고 뭐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플레 정점 찍고 확실히 내려올 때까지 긴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강한 목소리 또 냈고요. 반대로 이제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조금 뭐 비둘기파적 목소리 냈습니다. 계속된 긴축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연준 생활 벌써 40년 했는데
연준 이렇게 강하게 긴축 펼 때마다 그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렇지. 고통스럽지 않은 긴축은 보지 못했다 자기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겠냐. 그게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하자라는 얘기를 뭐 우회적으로 한 거니까요. 네. 시장 내에서는 조금 양쪽 의견을 조금 가려 또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월가의 이슈도 월가 이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이건 제가 지난번 CPI 때 강하게 얘기했던 게 또 한 번 이제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리얼터닷컴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리얼터는 공인중개사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놓은 데이터인데 드디어 이제 숫자로 임대료가 상승세가 확 꺾였다라는 게 이제 숫자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렌트닷컴 얘기를 드렸는데 요 리얼터닷컴에서 또 한 번 숫자가 확인됐다. 그래서 거의 이제 물가는 잡혀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미국 전국의 주택 임대료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 상승 그쳤는데요. 이게 1년 반 만에 상승률이 최저였다라는 거고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0월에 이제 23.5%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세입자 지금 69.5%가 이렇게 이제 임대료 상승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도 더 싼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게 7월 조사 때는 66.2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싼 집으로 또 옮겨가려고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임대 수요가 사실 공급 물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전에 수요는 많았는데 집을 못 사니까 그 모기지가 너무 올라가서 임대를 살려는 수요는 임대를 받으려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임대 공급량이 사실 부족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잘 안 지으니까. 근데 이제는 세입자들이 골라서 싼 임대료를 주는 집으로 골라서 옮겨갈 걸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은 앞으로 임대료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시장이 약간 그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발표한 리얼터닷컴에 데니얼 헤일이라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마침내 임대료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끝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임대료 하락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고 아직은 장담하기 좀 이르지만 정상적인 침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빠지는 거죠. 근데 그 빠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침체로 전환하는 그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근 몇 년간 천문학적인 임대료 상승세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CPI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ETF에서 GM 주식을 계속 사고 있었잖아요. 5월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샀다가 이게 산 그 펀드가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이걸 사. 왜 사니 니들? 그랬더니 5월에 한번 샀고 9월에 샀고 이번에 11월에 샀거든요. 그래서 총 25만 2천 주. 전체 펀드에서 1.08%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를 9% 갖고 있는데 GM을 1% 샀어요. GM은 뭐 대표적인 미국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100년 넘는 내연 기관차 업체인데 왜 이걸 왜 사니 니들이 라고 했는데 사는 이유가 이제 간밤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메리 바라 GM CEO가 투자자의 날 행사를 이제 간밤에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GM의 향후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게 캐시우드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2025년 딱 이제 3년 남았나요? 되면 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같아질 거다. GM으로. GM에서 파는 전체 이익 중에 전기기관차가 50%, 내연기관차가 50%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GM 내에서도 그런 거고요. GM은 인플레 감축법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전기차 마진이 이 인플레 감축법 IRA 덕에 전기차 마진이 지금 한 자릿수 대 중후반인데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초중반이니까 한 3에서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IRA로 인해서 0.05에서 0.07%포인트 정도 마진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IRA 덕에 마진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부분을 미국 내에서 조달하면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신차 구입하면 $7,500까지 최대 세액 공제해 주잖아요. 그 혜택을 받는 우리가 첫 기업이 될 거다. 시장은 테슬라가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거라고 봤는데 메리바라는 GM이 그 수혜를 누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2025년 되면 매출이 이제 12% 늘어나서 $2,250가 될 텐데 그 중에 $500억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500억,
내연기관차가 한 1,70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인데 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마진이 그렇게 높다는 거고 그렇죠. 마진 높은 전기차가 IRA가 수혜가 되는 거고요. 전기차 포션이 이렇게 늘려가니까 캐시우드도 사고 있다. 우리 메리바라 입장에서는 네. 캐시우드가 사고 있는 게 좀 찜찜하기는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제가 메리바라 아까 사진 보면서 오줌마에 본 사람 같다 했더니 우리 SES의 유진하고 좀 많이 닮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메리 봐라. 네. 그거 봐라. 아유, 진짜 닮았네. 그거 봐라. 아유, 참. 네네네. 자, 죄송합니다. 네. 나 이거 되게 기다려지더라. 부동산 건물 억만장자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월가에서 부동산 투자의 거물이거든요. 이게 스타우드 캐피탈이라고 여기 베리 스턴니트라고 회장 겸 CEO입니다. 이분이 이제 CNBC 인터뷰를 했는데 연준이 자산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 분명 자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경제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클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지금 연준은 그것 봐 별 효과 없잖아라고 얘기하지만 통화 긴축의 충격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 내년에 기업 이익이 큰 압박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 연준 통화 긴축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설비 투자를 미리 못했고 또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기업 고객이라든지 개인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니들이라고 했고요. 지금 연준의 빠른 통화 긴축은 가계의 부를 파괴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또 위축시키고 있다. 이것 때문에 경제를 망친다는 거죠. 연준 경기 둔화가 나중에 경기 연준이 만들면 재무부가 어쩔 수 없이 자산 매입을 재무부 차원에서 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니들이 감당할래 이거죠. 지금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상승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완전히 사라진다. 제로 성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유럽 경기는 침체로 이미 가 있고 중국은 리오프닝 한다지만 그것만으로 글로벌 성장을 높일 만한 촉매가 되지 못한다. 글로벌 경제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 연준이 지금 이런 자살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릴래? 이렇게 경고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냥 반. 네네. 아니 기업 이익은 안 좋다는 얘기 2분기 때도 있고 3분기 때도 있는데 계속 괜찮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망가진다 이런 말 저도 안 들려요. 반 조금 넘게 저는 99% 동의합니다. 그래? 자살행위다 이거?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